마트에서 계산도 안 한 공을 꺼내서 노는 지후. 엄마가 제자리에 두라고 말하자 울며 떼를 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를 칩니다. 말 안 들으면 여기 두고 간다?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소희. 소희가 친구를 때리고 장난감을 빼앗는 걸 본 아빠가 소희의 손을 찰싹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으니까 너도 아프지? 친구 때리면 안 돼. 많은 부모들이 훈육이란 야단치고 때리는 과정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야단치거나 때리면 안 된다고 하면 되레 때리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묻습니다. 오냐오냐 하다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하죠. 훈육이라는 말은 사실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배움의 목표를 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하지요. 체벌 없이 아동을 존중하며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던 세이브 더 칠드런은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조안 듀렌트 교수와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란 아동 발달 원리를 기반으로 아동을 존중하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 접근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볼까요? 1단계, 장기적 목표 발견하기. 장기적인 목표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루었으면 하는 목표입니다.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적 목표가 부모들의 머릿속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등교 준비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미 시간은 늦었는데 아이는 준비할 생각이 없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답답해진 부모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아이를 가볍게 때릴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체벌은 아이에게 전혀 다른 것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 상황을 훈육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다면 비폭력적인 방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지각이야. 10분 남았는데 얼른 준비하자. 그건 학교 끝나고 와서 하면 어때?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다면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설명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물건은 지울 것이 아니라서 가지고 놀 수 없어. 집에도 공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자.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를 실천함으로써 바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2단계, 따뜻함과 구조화 제공하기. 장기적 목표는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따뜻함과 구조화라는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따뜻함은 감정적 안도감, 무조건적인 사랑, 아이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의미합니다. 따뜻함을 느낄 때 아이들은 더 잘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부모가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구조화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절대 친구를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건 친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이거든. 장난감이 갖고 싶으면 친구에게 달라고 부탁해볼까? 구조화를 제공하면 아이 스스로 실수를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도움과 정보가 있을 때 가장 잘 배웁니다. 아이들에게는 연령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도움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3단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고려하기.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의 세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쉽게 겁을 먹습니다. 자신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죠. 만 2, 3세의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는 것은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 5세 아이가 친구를 때리고 장난감을 빼앗는 것은 갈등에 대처해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다른 아이의 입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문제 해결하기.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운 단계들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계산도 안 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 두라고 하자 울며 떼를 씁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을 고르시겠습니까? 1. 아이를 찰싹 때린다. 2.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3. 아이 기분을 이해해주고 공을 왜 가질 수 없는지 설명한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분리시킨 후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아이가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를 때리며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을 고르시겠습니까? 1. 장난감을 치우고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2. 아이를 때린다. 3. 규칙을 설명하고 사회적 기술을 직접 보여주고 연습하도록 한다. 모두 3번을 고르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아이를 야단치거나 때리지 않아도 부모는 아이가 옳은 행동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분노, 좌절 등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배우게 되며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아이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부모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비폭력 양육법.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